국내 증시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반등했던 코스피가 폭락장으로 시작을 하면서 어제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는데요. 또 주말 뒤 개장한 뉴욕 증시도 간밤 3대 지수 일제히 빠지면서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대통령 주재 2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립니다. 미국의 4조 달러 부양책도 효과가 없는 지금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글로벌 증시 상황과 그리고 이번 주 시작되는 주총 상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요즘 매일같이 증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아주 커진 상황인데 일단 어제 국내 증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뭐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후에 좀 안정이 되나 싶었는데 사실 다시 이렇게 폭락하는 장을 이어갔는데요. 예. 이는 이제 그 미국이 이제 그 각종 부양책이라든가 양적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다시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동반 하락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이 이제 외출 금지라든가 공장 가동 중단을 강제적으로 할 정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부양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양책 이야기 하기 전에 저 주식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국내 증시에서 여전히 주식을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9천억 원 넘게 사들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상을 좀 보니까 인버스 펀드에 들어가는 물량이 꽤 많아졌습니다. 이게 주가가 내려가면 수익을 그렇죠. 얻는 그런 구조로 설계된 상품인데 지금 코스피가 1,500선 아래로 내려온 상황에서 하락장에 베팅을 한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지금 뭐 주가가 반등할 거라는 이제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인버스 투자에 지금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버스 상장 지수 펀드라는 것은 코스피 선물 지수에 이제 선물 지수가 1% 하락이 되면 수익을 1배 또는 2배로 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로 된 이제 상품인데요. 예. 대표적인 것이 이제 코덱스를 볼 수가 있는데 코덱스가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수익률이 23.5%나 증가를 했고 네. 수익을 2배 주는 코덱스 2X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49%나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수가 이제 올라가면 주는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손실률이 39%나 지금 되고 있는데요. 예. 이만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이제 장이 하락할 거라는 데 이제 베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사실 수익이 큰 만큼 위험성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예.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이제 너무 많이 할 때 부작용도 발생할 우려가 좀 크다는 게 걱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부양책들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으로 좀 나눠서 볼 텐데요. 일단 미국 쪽입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4조 달러, 또 우리 돈 5천조 원에 가까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반영하고 있고 아예 무제한이라는 단어까지 사용이 됐어요. 이게 글로벌 경제와 증시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미국 재무부 장관이 4조 달러 유동성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예상하기로는 이제 글로벌 금융 때와 같이 이제 모기 대출이라든가 학자금 대출,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소비자나 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회사라든가 또 아니면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은행들을 이제 돕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될 거라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금융 부분에서 위기가 발생을 해서 실물 경제로 이렇게 전이되는 형태였고 지금은 실물에서 이제 금융 부분으로 전이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그렇죠. 있습니다. 앞뒤가 바뀌었네요. 예, 그때보다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유동성 부족해서 지금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유동성을 확대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투자나 실물 경제로 이어지는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하는데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는 게 지금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지금 이렇게 확대되더라도 뭐 물론 이제 금융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주가 금융시장이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것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서 이 통화스와프 체결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통화스와프 계약 역시도 주식시장에 잠깐 반짝 효과만 내고 그 뒤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앞서 말씀하신 그 실물 경제에서 먼저 타격이 왔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예,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600억 달러가 이제 충분하지 않다 이런 이제 시장의 불안감들이 겹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품을 생산을 해도 이걸 실어나르는 이제 물류 수단까지 이렇게 붕괴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조달, 생산, 그 물류 이런 게 공급망 전체가 재붕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 때마다 치솟던 미국 채권 국채라든가 금값마저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모든 기업들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달러를 확보하는데 그렇죠. 이제 달러로만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명운을 걸다시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0억 달러가 이제 충분치 않은 상황이 됐고요. 이제 현재 우리나라 통화스와프를 맺은 나라가 이제 8개 정도가 되는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미국과 상시적으로 통화 스와프를 맺은 나라는 캐나다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통화 스와프로 이제 자국 통화를 주는 이런 이제 나라들과의 통화 스와프는 이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과 상시적이면서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는 이제 나라들, 다시 말해서 EU라든가 일본, 영국 이런 나라들과 이제 통합 스와프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오늘 대통령 주재 2차 비상경제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여당에서 뭐 대담한 자금 시장 안정화 대책을 공개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윤곽이 좀 이렇게 추정되는 윤곽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이제 채권 시장과 증권 시장의 안정 그렇죠. 펀드를 뭐 각각 10조 원씩 조성하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될 거라고 보는데 뭐 다른 거론될 만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실효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27조 원 가량의 이제 펀드를 조성을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재원 조달은 이제 은행이나 증권회사 이제 이런 금융권의 회사들로부터 이제 조달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이제 10조 원에 달하는 이제 금융 안전 펀드를 조성한 적이 있는데요. 그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유동성 위기에 몰린 이제 우량 기업들을 도와줌으로써 이 경기가 회복이 되면 이익이 이제 금융권 자금을 댄 금융권 회사에 이제 이득이 이제 발생한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예. 반면에 이제 펀드를 조성하는 금융권의 재정 부담이 가중이 되고 만약에 이제 기업이 이제 도산하게 되면 그 도산이 금융권으로 다시 이제 전이되는 이런 이제 위험성도 커진다는 게 이제 문제고. 금융회사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네요. 예, 최악의 경우에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계 기업들에 대한 이제 대출도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구조조정이 지연이 되면 두고두고 이제 경제가 부담을 안고 가는 이제 이런 문제도 함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관련해서 또 나오는 이야기가 이 재난 기본소득입니다. 뭐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가 시작이었는데 이제는 뭐 80%만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소위 변주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물론 이제 피해를 본 국민이나 그 소상공인들한테 이제 이런 자금을 지원하는 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무작정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 이제 재난 기본소득의 목적이 뭔지도 지금은 불분명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경기를 활성화하는 건지도 불분명하고 무조건 선거를 앞두고 지금 그 현금을 살포하다시피 하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인데 결국은 피해를 본 대상을 한해서 선별적으로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금 주려는 것보다 2배를 더 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선거를 앞두고 아니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렇게 살포한 것은 이제 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게 이제 과거 일본의 사례에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면 상당히 이제 추후에도 이제 상당히 그 재정
건전성 악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경제가 회복하는 데 부담이 될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2차 추경입니다. 2차 추경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가 무슨 돈을 풀겠다, 정부나 여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뭐 포퓰리즘 정책이다 하면서 비판을 해야 정상인데 이제까지의 일반적인 상황인데 야당에서 먼저 40조 원을 집행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물론 이제 상당히 실망스러운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경제를 추구를 하고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을 항상 강조하던 이제 야당이 이제 오히려 이렇게 대폭적인 추경을 하자는 것은 이제 선거를 의식한 이런 제안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추경이 필요한 측면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게 사실인데요. 예. 근데 현재 올해 예산이 512조 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현금성 복지라든가 불효불급한 예산을 전용을 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모자란다면 이제 추경을 편성한 이런 순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 만약 이런 식으로 뭐 40조 막 이런 식의 추경이 편성이 된다면 올해 발행할 국채 규모가 한 200조 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 위기가 되면 우리나라 국채는 매도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채를 발행하는데 상당한 높은 금리를 줘야 되고 그 금리가 인상이 되면 시장 금리도 함께 이렇게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재정을 좀 알뜰하게 쓴다. 지금 마구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가 슈퍼 주총 주간입니다. 그래서 상장 기업의 한 절반 정도 되는 1,500여 곳이 주총을 여는데 일단 코로나19가 이 주총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그 방역 문제 때문에 감염 우려 때문에 주총장을 안 간다는 거 외에 뭐 다른 뭐 안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지금 올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이제 주총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예.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소액 주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 한 109건이 되나요? 109건에 달하는 주주 안건마다 이제 기관 투자자나 소액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주주권 행사를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주 행동주의와 그다음에 사측 간의 새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될 거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회사인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새싸움이 더 치열하게 전개될 양상을 띌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상황과 사실 상관없이 이번 주총에 아주 중요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세 곳을 꼽아봤는데 신한금융과 우리금융 그리고 한진칼입니다. 이 세 곳의 공통점은 뭐 양상은 조금 다릅니다만 회장의 연임이 이번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그게 걸려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 좀 어떻게 돌아갈 거라고 보십니까? 예, 뭐 신한은행과 이제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분을 소유한 일부 주주와 이제 글로벌 그 의결권 자문사가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국민연금도 이제 반대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우호 지분이 상당히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장 연임은 이제 무난히 이제 연임으로 갈 거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올해 이제 신한금융 같은 경우는 주가가 47.8%나 빠졌고 우리금융 주가도 지금 42.4%나 지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에 이제 주가 하락에 대한 주주들의 이제 불만과 성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부담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한진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이에 경영권 다툼이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조원태 회장은 리베이트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조현아 전 부사장을 비롯한 삼자연합 측은 의결권 지분을 얼마나 이번 주총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변수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지분을 보면 조 회장 측의 지분이 한 37% 약간 넘고 있고 이제 예. 삼자 연합의 경우에는 32%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5% 포인트뿐이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9%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라든가 네. 아니면 기관 투자자와 이제 소액 주주들이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느냐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측 모두 이제 이런 주주들을 향해서 이제 뜨거운 여론
공전을 펼치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신 공격이나 아니면 그 의혹, 비리 의혹을 이제 터뜨리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측 지분의 일부 의결권을 제한해야 된다는 이제 소송이 2건이 있는데 이 소송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가 상당히 또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요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진 이후에 출연하시는 분들께 꼭 한 번씩 드리는 질문인데 우리 경제가 좀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정부든 아니면 민간 기업이든 어디서든 필요한 대책이 하나만 있다면 어떤 게 좀 있겠는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이제 시작 단계이고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원인 진단을 좀 정확하게 하고 여기에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서두르고 있고 네. 좀 조급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유동성이 부족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서 투자 자금이 위험 자산에 몰리거나 아니면 비유동성 자산에 이제 몰린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런 부작용은 언젠가 터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이제 부작용이 일찍 이제 터진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유동성 확대나 재정 확대를 쓰고 있지만 그 결국은 가서는 큰 이제 그 해결책에 도움이 안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 들어서 상당히 이제 반시장적인 정책이 하면서 기업의 체질들이 상당히 약화돼 있고 기업하기 아주 나쁜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수정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살아나고 그래야지만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을 할 수 있고 또 위기 후에도 반등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여지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 수정에 우선 하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